편견 또는 편견은 관련 사실을 인식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기 전에 형성된 의견 및 견해입니다. 중국 호텔 안 데스크를 보고 있는 직원 앞에 지갑, 담배, 수많은 물건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답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인 중국인 여성이 보이는데요. 이 여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귀국한 러우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으로 유학을 다녀왔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공부만의 목적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제주도로 유학을 다녀왔고 그곳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으며 꽤나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학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생각에 학기 중 방학할 것 없이 전공과 관련된 호텔에서 계속해서 알바를 했는데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돌아온 중국에서 얼마 일을 안 하고 느낀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너무나 한탄스럽다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 한국을 정말 대놓고 무시하던 전형적인 중국 애국 청년이었다고 말해도 무색하지 않을 만큼 중국 사람이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호텔에서 일을 하고 느낀 점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었고 아무리 우월하더라도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지 살펴보죠. 당장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의 무식한 생활 방식과 중국의 위대한 역사를 훔쳐가려는 시도나 중국 사람을 향한 지독하게 폭력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서 겪게 되면서 느끼는 점들은 이러한 상식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고 74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제가 일을 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닌 동남아 쪽에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었고 그 다음으로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놀랍게도 같은 국가에서 온 중국 사람들이었으며 가장 편하게 만들어주신 분들은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본인들 나라로 여행을 온 것이기에 여유가 있어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 글을 보면 절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사람들이 호텔을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의 BIT 말도 안 되는 진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있는 동안 맞이한 중국 손님들은 대충 1000팀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1000팀 중에 900팀 정도는 다양한 모습의 진상들이었으며 900팀이 다 다른 모습의 진상을 보여주었단 겁니다. 일단 기본이 폭력적으로 바뀐다는 건데요. 일단 상당히 많은 물건들을 던지는데요. 담배나 지갑, 가방에서 신발까지 정말 던질 수 있는 것은 다 던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던질 것이 없다면 주먹을 던지죠. 제가 볼로 느낀 손바닥만 아마 500명은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싸대기를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놀랍게도 중국의 호텔에서도 이러한 모습은 제주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진상들을 구경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예의 바릅니다. 무언가 부탁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며 아무리 화가 나도 절대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는 볼 수 없을 정도이죠. 특히 폭력적인 모습은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다정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끔 어디 나라 사람이 봐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잘못을 하게 되면 화를 내긴 하지만 그 전에 사정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타당하다면 웃고 넘길 수 있는 여유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버릇처럼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특징도 있는데 처음엔 가서 오해를 해서 제가 중국 사람인 것을 알고 예의를 차리는 것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도 동남아에서 일을 하러 온 직원들이나 방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곤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것이란 것을 알게 되었으며, 졸업할 때쯤은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은 인식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 역시 최대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고맙다는 단어를 직원에게 사용하는 모습은 구경조차 못 해볼 정도로 상당히 예의 없어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남아에서 온 많은 직원들이 중국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예의가 없다는 오해를 하게 되어서 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정도로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청결도의 차이는 거의 말도 안 될 정도로 심한데요. 대충 어디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객실을 이용했을 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본인들이 사용한 자리나 침대는 시간이 된다면 최대한 정리를 해놓고 간다는 것인데요. 이런 특징 때문일까요? 방 청소를 하시는 직원분들은 출근하자마자 본인이 오늘 정리해야 하는 방의 손님들의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노력을 하시고, 한국 팀이 한 팀이라도 많은 날은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이죠. 한때는 직원분들이 너무 한국 사람이 묵은 방만 찾게 되니깐 이를 배정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한국 사람들이 묵은 방만 하는 팀을 만들어 몇 개의 층을 한 번에 하게 만드는 괴현상이 생길 정도였죠. 매번 이 이야기를 하면 듣고 있던 중국 친구들이 본인들도 호텔이나 펜션 같은 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고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본 모습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보이는 곳에서만 나오면 상당히 괜찮은데, 어디 침대 구석이나 욕조 구석 혹은 수납장 안 등 꼭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쓰레기를 찾아야 하고, 그러한 쓰레기를 다 찾지 못해 다음 손님이 찾게 되면 정말 호텔 입장에선 엄청난 일이기에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 되죠. 그래도 쓰레기는 찾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오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거리나 화장실이 없는 곳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왜 본인의 오물을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싸질러 놓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신기하게도 중국 사람이 묵은 방은 단 하루만 숙박을 하게 되어도 그 중국 사람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호텔 안에서 조리하지 말라고 절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세탁하지 않고 며칠을 입은지 모르는 속옷을 버리고 가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보이죠. 이러한 위생관념은 직원들이 중국 사람이 숙박한 방을 기피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고, 저는 창피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만행은 심했죠. 다음은 도덕적 관념인데요. 호텔 안에 물건들은 어지간하면 최고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질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건과 샤워가운 역시 그러하죠. 하지만 이러한 수건과 샤워가운은 비품실에 상당히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제가 중국을 돌아갈 때까지 다 사용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런 수건과 샤워가운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구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고, 그러한 이유는 놀랍게도 자랑스러운 중국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보통 한 방에 2개에서 4개까지 다양한 수를 놔두지만, 중국 사람들이 숙박을 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 수건들을 훔쳐서 갖고 가고, 샤워가운은 반 정도는 갖고 간다고 봐도 될 정도로 수없이 많이 사라집니다. 가끔은 수건이 부족하다고 요청을 해서 추가로 받아간 다음 그것마저 훔쳐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샤워용품마저 갖고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작은 것을 굳이 갖고 가는 이유를 알 수 없었으며, 가끔은 고데기나 클렌징 폼 같이 요청해서 받아가야 하는 제품들을 훔쳐가려다가 걸려서 창피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죠. 아무리 아끼는 것이 좋다지만
너무나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으며 중국 사람은 도둑이라는 소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어떠냐면 말이죠. 가끔 놀랍게도 수건수가 늘어서 나온다거나 갖고 온 화장품을 놔두고 가는 등 없어져야 하는 물건들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놔두고 가는 물건을 호텔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중국 사람들이 훔쳐간 수 많은 것을 그런 식으로 채워 넣을 수 있을 만큼 많은 수가 추가로 생깁니다. 그리고 가끔은 수건이나 샤워가운 같이 공동용품을 준다고 하면 굳이 안 줘도 된다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그런 제품들에 크게 욕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처음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저 중국에서 힘들게 한국 여행을 온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아까워 그런 것을 챙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국에 와서 일을 시작하곤 그냥 사람들이 무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점은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확실히 이러한 것들은 고쳐야 하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론 그냥 사람들 자체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는데요. 일단 비싼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방 안에선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생각에 물을 계속 틀어놓는다거나 구비되어 있는 휴지를 다 풀어놓는다던가 호텔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뿌려버리는 등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가끔은 배달 음식을 시켜 창밖으로 던지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안 된다고 이야기해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일해본 호텔들 대부분은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음식들은 대부분 방으로 갖고 갈 수 없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 중 일부는 한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 게 급이 떨어져 보인다고 방으로 올라가 먹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사람도 있으며 무식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중국의 많은 여성들 중 성공을 위해 인플루언서들의 눈에 띄거나 본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무리하게 외출을 하거나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주도라고 다를 게 없이 말도 안 되는 곳에 카메라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화장실이나 해수욕장 탈의실 등을 촬영하거나 허락받지 않고 식당 안에 조리 과정을 촬영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보여주는 것도 볼 수 있었답니다. 다음은 바로 흡연인데요. 한국은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은 대부분 금연입니다. 특히 호텔같이 방끼리 연결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엔 흡연은커녕 냄새가 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은 조심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빵, 레스토랑, 수영장 모든 곳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있고 시내에 나가게 되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사람이고 구석에서 피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흡연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 역시 담배를 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우리가 우월한 중국 사람이든 뭐든 적어도 금연이 원칙인 곳을 가면 당연히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무시하고 자기들 욕구에 따라 담배를 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말한 것들은 대부분 중국처럼 본인들이 편한 곳에서는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제가 위에 말한 행동들을 훨씬 더 심하게 합니다. 가끔은 로비에서 드러누워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 한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열등한 유전자에 따라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여실히 보이는 것이 한국의 경우라고 생각이 들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한국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따뜻한 마음씨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해서 보여줄 수 있는 여유로움, 그리고 청결도와 상식적인 모습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선 똑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중국에서 맞이하는 한국 사람들은 절대 저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에 호텔에서 일을 하기 때문인데, 사업차 또는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한국에서의 모습과 완벽히 똑같이 행동을 하고, 더 놀라운 것은 중국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의 인사말 정도를 배우고 오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것을 다 준비해서 오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남아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충분히 준비를 하고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어디 나라를 가도 중국어로만 이야기를 하죠. 중국 사람들끼리도 대화가 안 통할 때가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가끔은 중국 사람들이 정말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난 대국의 사람들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지금 우리는 우월함에 도취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못 찾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런 이상한 모습만 고쳐낼 수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를 여유있게 대단한 중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배울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배워야 그런 기회가 확실하게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블로그 글을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보죠.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인의 입국을 반대합니다. 시대착 오적이라는 표현보다 잘못 알고 있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월하더라도라는 표현 또한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입니다.